뭐 우리 보통 이제 경쟁으로 보는 게 보통 한국과 중국과 미국, 일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중국, 일본의 어떤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글로벌에서 좀 뒤떨어진 건가요? 뭐 저는 이번에 저 자료 못 보셨나요? 꼴찌했잖아요, OECD에서. 지금은 이 사람이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 신바람의 가장 그 핵심은 누구냐? 기업가입니다. 기업가가 마당 이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신이 나야 어떤 판이라도 판을 깝니다. 판을 깔아야 거기서 춤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추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판을 까는 사람들이 지금 전혀 신나지 않아요. 전혀 신명나지 않습니다. 전혀 신명나는데 누가 판을 깔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뭐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 미국 보세요. 판을 깔아주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욕을 엄청 먹어도. 트럼프는 욕을 엄청 먹지만 판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경제는 막 살아나니까. 네, 기업가로서 판을 깔아주잖아요. 판을 안 깔아준다는 거는 뭐 같이 축제는 겁니다. 이 조직의 역동력이라는 것은 그런 창의력과 그런 그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그냥 무슨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준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국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막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시키기에는 정말 많은 규제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30세 창업을 했어요. 창업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버스 한 차로 우리가 뭐 산에 여행을 갈 때, 네. 뭐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 버스 한 차로 워크숍을 갈 때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직원들한테 내가 월급을 주고 있다. 적어도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정말 굉장한 그 보람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기업가들은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회 분위기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면 열심히 하던 사람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렇지. 정말 힘들잖아. 사업하다 보면. 그 뭔가 위안이라도 그렇죠. 받아야 위안. 되는데. 내가 사실은 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어도 이 사회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업은 그런 거다라고 이 사회가 그렇게 박수 쳐줄 때 그중에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거지. 기업은 다 도둑놈들이야. 기업가는 다 도둑놈이고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야라고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가져 있으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 양반들한테 내가 월급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차라리 보따리 싸들고 내가 딴 데 가지.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아마 뉴스에서 잘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코리아 데스크가 생겼어요. 코리아에서 하도 돈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갖고 온다는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일단 상속세가 없어요. 싱가포르이. 베트남도 없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비난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내가 왜 비난받아가면서 일하냐. 그러니까 부자라 욕먹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젊은 창업가들은 굳이 한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놔가지고 이 친구들은 뭐 전 세계 어디 나가도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로 한국에서 골치 아프게 일을 합니까? 해외 나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젊은 유능한 친구들은 해외 나가서 그냥 바로 판을 해외 글로벌하게 판을 벌리고 어렵사리 돈을 벌었던 이제 60대 넘은 어르신들은 이제 난 이제 편하게 살랜다. 머리 복잡하게 안 살랜다. 그리고 자꾸 해외를 떠나고.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 약탈하는 기업도 있고, 못난 기업가도 있고, 나쁜 기업가도 있지만,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기만 하시고. 사실은 이게,
그 가장 큰 역할은 정부라고 그렇죠. 보는데 뭐 정부의 지금의 스탠스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저런 스탠스에서는 아마 기업가로서 뭐 보람이라든가 긍지라든가 그걸 느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가, 기업가들이 사기를 막 일으킬 수 있는 예, 뭔가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또 정책이나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돈 지원해주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돈 지원해줘봐야 그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창업한다고 해봐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돈 나눠주는 거지. 정부 세금 가지고 자꾸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육성된 사람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죠. 블록체인 뭐 육성했어요? 게임을 육성했습니까? 예? 육성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단지 정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가는 또는 기업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고마운 조직이다.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 건 말로 해도 되고 그분들한테 상 한번 줘도 되고 박수 한번 쳐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움직여주면 그러면 그중에서 나쁜 사람은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죠. 기업가나 기업에 대한. 근데 기업은 저 나쁜 놈들이고 저 돈 떼어놓는 거, 저 세금 포탈하는 놈, 포탈하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업가로서 명예를 가지고 기업가로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에서의 창업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려운 편? 어쩌면 너무 좋은 거죠. 무슨 창업 지원 센터가 이렇게 많고 돈 막 많이 지원해.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아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번 벤처 캐피탈한테서 100번 저 PT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정도로 PT에 사업 PT를 해서 돈을 어렵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한데 여기는 뭐 공무원들한테 가서 심사하고 말이지. 교수들한테 가서 심사하면 창업자금 주고 교수가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맞아요. 공무원이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저도 그분들이 뭘 가지고 도대체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합니까? 창업은요 삶의 치열한 도전이고 그 순간순간에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날라오면 돌멩이 피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깨야 되는 거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사업인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서류 심사해가지고 당신 창업자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막 돈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저도 보니까 요즘은 창업 환경이 그래서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청년들. 그게 아마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막 뭔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정책이죠. 그게 사실. 근데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창업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전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를 떠나서 그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정부가 됐든 뭐 이게 뭐 여야를 떠난 그런 정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팽창하게 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 중에 유능한 공무원은 누구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온 예산이 조금 잘 움직이면 이게 계속 확대가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돈이 정말 계산 없이 비효율적으로 막 쓰이게 되는 거죠. 네. 뭐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기업처럼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막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좀 그 기업 단위로 좀 돌아와서요. 이제 또 직접 창업돼 보시고 또 거시적인 어떤 정책 그 과정에도 참여하셨으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 혹은 성공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발 그냥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매일 뭐 네거티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좀 잘 나가는 미국이나 이런 잘 나가는 그러니까 좀 이런 창업이 잘 되는 나라들은 뭘 하면
뭘 하면 그게 엉뚱한 거라도 뭘 하면 그냥 일단은 두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냥 두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가다가 이것이 잘 클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고 보진 않잖아요. 바로 규제를. 바로 이건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기업들도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 건데 그러면 일단 물어봐요. 야 이거 해도 돼요? 맞아. 그거 안 되지.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피해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일단 규제가 무서워서 정부에다 대고 이거 새로운 건데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판이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국가의 경쟁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큰 담론만 잘 정해서 기업가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정말로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기업가밖에 없어요. 기업가들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어줘야 기업가를 부모들도 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나쁜 놈만 보는데 누가 부모가 그걸 시키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뭐 자꾸 법관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공무원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미래가 있겠냐 이게. 본인들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자기들이 만드는 것처럼 예산을 가지고 돈을 퍼부어가면서 만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가라는 건 진짜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는 담론으로 기업가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담론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돈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담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박세리 한 사람이 우리나라 골프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세리라는 한 사람이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담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지켜봐줘야 된다. 지켜봐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진짜 이상한 게 오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해가지고 신청 허가를 받아야 그 샌드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또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알고 커봐야 알지. 아직 싹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좀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해봐라. 해서 어느 정도 싹이 커서 쭉 커지면 얘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그래도 얘를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지 얘가 더 이 나무가 자랄 건지 이렇게 그거를 잘 만들어서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이게 크죠. 조금만 크면 이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아버리고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해서 이게 막아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이러면 크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어쨌든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항이 이제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거부 반응이. 당연히 나오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거 왜냐면 사회적 문제니까 정부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을 컴프로마이즈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 옛날에 우마차하고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우마차 협회가 반대를 하니까 자동차 앞에 사람을 깃발 세워가지고 얘 위험한 놈이니까 걸어가고 그 뒤에 차가 따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15년 만에 우마차는 다 사라졌어요. 혁신의 기술을 어떤 권력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아무리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해도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그냥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돈 보낼게 하고서 100불 찍 보내면 바로 1초 만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100불을 받아서 거기 쓸 거예요. 아무리 법이 뭐라고 난리를 쳐도 그게 기술의 혁신이고 그것이 인류의 진화예요. 그걸 막을 수 없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갈등이 생긴다. 참, 그 얘기였지. 그 갈등,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갈등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한쪽 편을 들어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절대 권력이 막을 수도 없고, 과거가 이걸 막을 수도 없다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냐, 이 지금 뒤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막는다고 이 사람들이 연착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막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떻게 접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컴프로마이즈 한다고 해서 얘를 막아서 너 빨리 가지 마라고 막는다고 이분들의 연착륙이 또는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빨리 가서 빨리 가게 만들면서 이분들의 연착륙을 만들어 줘야 된다. 얘네들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 부가가치가 생기면 이분들이 여기서 옮겨 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 똑같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겨 타는 사람도 생겨요. 그럼 반 이상이 옮겨 탔어. 또 3분의 1이 옮겨 탔어. 그럼 나머지 3분의 1만 연착륙을 시키면 돼.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못 키워놓고 얘는 어차피 못 크고 여기 못 키게 하면 다 그렇죠. 옮겨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옮겨갈 데도. 예. 그래서 여기 이 새로운 혁신의 기술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어떤 권력도 이건 못 막았다. 지금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막지 못했다. 이건 간다 계속.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연착륙할 거냐를 정책이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빨리 가게 하고.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그 정책 담당 한두 명의 그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담론이죠. 예, 담론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뭔가는 혁신을 그래서 일어나야 리더가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리더가 40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왜냐면 그것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옳은 길이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살길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10대나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지고 살았는데 못 쓰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게 필수품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필수품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우리가 자라온 세대의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소셜 캐피탈이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셜 캐피탈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와서 앞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대들이 맞고. 40대 장관들. 그럼요. 그럼 우리도 40대 기술원을 부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70년대가 70년대. 그때도 굉장히 그 변곡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화에서 산업화로 가는 변곡점에서 그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지성사회라는 새로운 변곡점이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변곡점에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저는 뭐 40대도 사실 좀 더 40대도 좀 됐다고 봐요. 한 30대나 20대가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하긴 그렇죠. 사실 그 직접 정책에 참여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장관의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막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끌고 갈 수 그렇죠. 있는 이해하고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맞습니다. 그 인사도 괜찮다. 그렇죠. 그래도 밑에가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이는 그래서 안 움직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한번 쏠림이 생기면 또 무척 빨리 갈 수 있는 또 역량은 있거든요. 조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쏠림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짜 포지티브한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어떤 큰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쏠림을 만들어주면 이 조직은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어떤 그 리더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누가 있냐 이거야. 누가 있냐도 있고 누가 있냐도 있고 나이가 어린데 그 조직을 나이 먹은 그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겠냐 말을 듣겠냐 한국처럼 이 이 서열 문화가 아주 심한 나라에서 이런 걱정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일단 가슴으로 이 미래의 세상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개척해야 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0대, 50대, 30대 여기가 지금 주인이 돼서 앞으로 한 20년을 끌고 가야 또 밑에 세대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야지. 그럼 언제까지 60대, 70대가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60, 70대가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나서야 되겠냐고. 이러다 60대, 70대 분들한테. 나도 60대지만 그런 거예요. 나도 60대지만.